안녕하십니까.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하는 이정근입니다. 우리 은마아파트가 지어진 지 42년 차 되고 있습니다. 너무 녹물이 많이 나오고 지금 빨리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여러가지 정치 상황으로 볼 때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게 너무나 아쉽습니다. 우리 은마아파트는 2013년도 12월에 추진위원회가 설립돼 가지고 몇 사람들의 전임 집행부가 지나갔습니다. 저도 우연치 않게 어떻게 이 동네에서 살다 보니 제가 추진위원장이 당선되었습니다. 2011년도 2월 달에 당선돼 가지고 한 3, 4개월 지났을 때 뜻하지 않게 당선됐을 때의 인감증명서 누락으로 인한 그 전 집행부의 농간으로 인해서 제가 직무정지를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1년 반 동안을 아무 일도 못하고, 그리고 직무대행이라는 변호사 두 사람이 오면서 정말로 돈만 쓰다 간 상황에서 제가 직무정지를 해제가 돼서 다시 2014년도 2월에 제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2014년도 2월에 도시도로 및 도시정비 계획안을 추진을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해에 또한 정태수의 이름으로 된 땅이 국세청에 대한 압류가 시작돼서 제가 그거에 대한 압류를 푸느라고 그냥 두 트랙으로 일을 열심히 했지요. 그래서 1심에서 이기고, 그리고 2년 동안 걸쳐서 제가 2017년도에 대법원을 승소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달에는 전임 집행부들이 우리 단지 내에, 아파트 단지 내에 이렇게 도로가, 우리 아파트 단지가 있었으니까 이 도로가 가운데에 도로를 이 도로를 신설 도로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전임 집행부들이 이 상태에서 도시계획 정비 계획안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당선되고 나서 이 도로를 폐도해야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를 해야 된다. 그건 뭐냐면 단지가 하나, 둘로 쪼개져 갖고, 그러면 관리사무소가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관리사무소. 그럼 관리사무소가 2개, 그리고 주차장이 여기가 하나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마비가 돼서 이 지하로 50m까지 구리선 하나 통과지를 않습니다. 못합니다. 그러면 단지가 두 동강으로 쪼개지고,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가 2개가 생기면 관리비 증액, 그 다음에 이 단지 내의 주민들 간의 소통과 커뮤니티가 되질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이 15m 도를 폐도하는데 공을 들였죠. 인투와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것은 도시계획상 폐도가 되는 대신 지금 현재 우리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 마냥 국가에서, 서울시에서 가져가는 기부채납이 아닌, 기부채납하면은 이게 약 2200평 정도의 땅을 서울시에 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돈은 약 땅과 평당 1억, 우리 이 시세가 1억 정도 보고, 여기로 인한 커뮤니티와 이런 모든 시설 여건을 봤을 때 약 4천억 정도의 손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어쨌든 도시계획상 폐도해서, 완전한 폐도는 아니었지만 도로 도차, 사람도 다니고 도차 혼용 통로 개념으로 이것을 폐도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에 3월 5월 달에 서울시에서 규제 철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서울 2030이라고 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를 굉장히 행정 어떤 부분에 재건축을 규제하고 있을 때 우리가 대응을 하고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 국제 공모를 해는, 우리나라만의 설계가 아닌 국제 공모와 통틀어서 같이 설계를 해서 하면은 보려보고 했다는 그러한 식의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서 내용은 서울시가 명소가 되도록 국제 공모를 통하여를 하라, 이런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바탕으로 49층에 정말 국제에 버금가는 명품 도시를 만들려고 이것을 설계를 해서 도시계획 정비 계획안을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박원순 전 시장께서는 49층은 너무 높다, 그리고 2030이라는
2030이라는 서울 지침이 있습니다. 35층 높이로 규제를 한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죽어도 뭐 거기 서울시에서는 이 35층 이상을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다시 빨리 가기 위해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설계를 이쪽 49층만 해왔던 게 아니라 투트랩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약 한 2달 동안의 설계 변경을 하고 해서 35층으로 주민 설명을 통하여 저희가 서울에 다시 도시정비 계획안을 정식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희가 뭐가 있냐면 또 하나는 도로를 폐도했고, 그 다음 이 과정에서 저희가 이 한복판에 초등학교 초등학교 36개 교실, 그 다음에 중학교 25개 교실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학교를 증설을 하라고 돼가지고 증설하라 교육부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거로 인해서 1년 동안 저희가 또 아주 거의 협상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정말 힘들었죠. 그러나 이 가운데 이 아파트 단지 내에 이 가운데에 폭탄 맞듯이 학교가 설립이 되면 일주권 때문에 이 주위에 건물을 못 짓습니다. 아파트를. 그러면 이 학교가 이 단지가 마치 한가운데에 폭탄 맞은 듯이 단지가 아주 다 엉망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데, 대신 이 초등학교 같은 부분은 저희가 이 학교 위에 흰문고등학교 앞에 있는 그 초등학교, 그 다음에 여기 미도에 건너 있는 대원초등학교에다가, 그 다음에 이쪽에 롯데 가는 그 초등학교 3개 초등학교에 36개의 교실을 나눠서 증설을 해주기로 합의가 본 겁니다. 그래서 하는데 약 이것만 해도 우리가 실제 손실되는 금액은 약 제가 4,500 정도가 전문가들에 의해 보면은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거를 증설해주는 금액 3군데에 증설해주는 학교의 그 금액을 비용을 뺀 나머지 보면 약 적어도 3,500억 정도는 손실을 방지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3,500의 제로서는 우리의 주민들한테 이익을 남겼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도시계획 심의안을 입안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보면 이것이 도로가 가운데에 나는 걸 도시계획을 하면 약간 이쪽으로 벗어집니다. 약간 우측에 3분의 2쪽 우측으로 동쪽으로. 그러면 저 동쪽 현재 나와 있는 동쪽 북쪽문에 약 15도 방향의 기존 사유재산이 있는 도로를 사가지고 피든지 무슨 방법으로 하더라도 이걸 사서 일직선으로 펴라, 이래서 조건으로 또 미심이라든가 심의를 부결하고 또 재수정 요청하고 이래서 한 20여 차례, 그 다음에 공원을 여기 은마 사거리 이쪽에다가 한쪽으로서 몰아라고 하는 이 공원을 또 하겨울역 쪽에 이쪽에다가 치우쳐서 하라. 그래서 했다가 나중에 또 이거를 나눠라고 했다가 했다. 그 다음에 미도 앞에 정문 앞에 내렸다. 이렇게 왔다 갔다 두서없이 막 하는 거는 시간 끌기 위한 어떤 핑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월을 보낸 게 저희가 한 박원순 재임 기간 동안에 약 한 발짝도 못 나가고 2018년도 6월 달에 서울시 광장에서 저희가 약 한 3,000명 정도의 우리 소유주분들이 데모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저희가 그 7월 달에서 10월 사이에 그때 당시는 땅값이 아주 폭등하고 시작하겠어요. 땅값이 막 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정부 규제가 DTI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규제가 심해가지고 집값을 잡기 위한 그런 포석으로서 우리 은마에 이 심의를 일체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안 한 상황에서 저희가 굉장히 아주 우리 주민들이 몰려도 가고 심하게 몸싸움도 해가면서 1인 시도 하고 그랬는데 국토부 핑계대고 청와대 핑계대면서 한 발짝도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2020년 2월 경우에 그때는 희망을 가졌죠. 작년이죠. 작년 2020년도에는 뭔가는 되겠구나 하고 작년이죠. 딱 작년 이맘때쯤에 뭔가 되는가 보다 이제 새롭게 했는데 또 그렇게 하지도 않고 계속 집값이 지금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집값이 올라가니 박원순 시장은 그냥 해주지도 않다가 고인이 되셨는데,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갑자기 2020년도 6월 초에 정도인가 우리 지하에 GTX C 노선이 의정부서부터 수원간 나간다는 발표가 있고 나서 우리가 2020년도 7월 달에 제가 국토부에 가서 항의하고 방문하고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한 두서 차례 협의하고 문서도 보냈지만은 이게 국가기관 산업이라 해갖고 꼼짝도 안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민들의 반대하는 주민들이 같이 또 가봤고,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세종시까지 가서 그렇게 격렬하게 항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사고를 왔는 상황에서 이제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후로 보궐선거가 이제 이번에 4월 7일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월 7일날 보궐선거가 우리 은마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 예상하고, 그래서 저는 이 보궐선거에 있어서의 시장 후보가 공약을 잘 훑어보고 공약이 우리 은마에 어떻게 확 변화를 줄 수 있는가를 제가 찾아서 그분들의 공약하는 부분과 제가 밀접한 공약의 정보와 또한 그것을 그분에 대한 철학 이런 거를 공유하고 제가 열심히 활약도 하고 지금 그거 부분에서 제가 그쪽에 있는 팀들과도 정보교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서울시가 시장 발표가 되고 나면은 은마가 틀림없는 변화가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저는 그때 사실은 총회를 벌써 했어야 되는데 작년 7월 20일 날 예산 총회를 해야 예산도 쓰고 그 다음에 설립총회라는 비용이 나가야 되는데 작년 7월 23일 날 총회를 무산시켰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래서 아주 극렬하게 반대해서 총회를 못해서 총회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일부러 마치 못하는 거고 일부러 임기를 불법을 연장하느니 더 하려고 한다는 이렇게 모의를 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가지고 제가 마치 이것을 더 하고자 하는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해서 저를 내려뜨리기 위한 이렇게 하시는데 아마 저는 이번에 4월 7일 보궐선거에 이 재건축 재개발을 철폐하고 완전히 규제를 철폐하고서 확 풀어준다는 후보님이 당선이 된다. 저하고 또 나름 코드가 맞거나 지금 정보 공유하는 후보님이랑 된다 그러면 아마 반드시 우리가 도시정비 계획안이 승인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바탕으로 저는 이번에 총회를 할 준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마 5월경이나 6월경에는 적어도 예산 총회를 하고 바로 이어서 선임 총회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금 주민총회를 4월 21일 날 지금 공원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코로나가 있고 여러 가지 방역, 국가적인 어떤 코로나 방역 문제도 있을 거고 그러나 또 그 다음에 우리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 100여 분과 같이 일하고 있지만 제가 반대하는 사람들이 저를 100억을 탕진했네 고인물이 썩었네 이래가면서 여러 가지 국가기관에 대해 탄원서를 넣고 이래가지고 제가 한 몇 달 전에 불운간 시청, 구청으로부터 표적수사를 받았습니다. 표적수사를 받았는데 횡령이거나 무슨 배임이나 이런 거 저지르는 거 하나도 없고 열심히 정말 투명하게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섰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고 있습니다. 이 큰 단지에서 이렇게 투명하게 이렇게 경영해온것만 해도 대단하다는 칭찬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저를 불신을 하고 근데 그분들은 사적으로 불신을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어떤 우리가 말하는 검은 세력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저 총회가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싶은데 이런 부분은 아마 우리 소유자분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될 수 있고 지금 내일모레면은 좋은 시장이 나타나서 아마 이런 재건축을 활성화시켜 주려고 그러는데 아니 무조건 위원장과 그 핵심하는 열심히 하는 그런 위원들을 해임해서 그냥 끌어내려놓으면 그 다음에 누가 이거를 살 것이며 어차피 그게 잘 돼서 바로 총회를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게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의도가 좀 참으로 이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간에 4월 7일 날 보선 이후에는
5월 병이든 6월이든 해서 선임 총회를 위한 예산 총회와 거쳐서 그 다음에 선임 총회를 해서 임기를 연장하느니 뭐 월급을 받고도 더 연장 이런 것을 떳떳하게 보여주고 싶고요. 주어진 그 시간까지 저는 법적으로 임기가 만료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임기가 만료됐지만은 도정법에는 임기가 만료됐어도 선임될 때까지 이 직무를 완성해야 된다. 만약 이거를 직무를 하지 않을 경우는 직무유기로 고발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까지 누구든 선임될 때까지 충실히 임하고 열심히 일하도록 할 것입니다. 하여튼 제가 부족한 그동안에 우리 은마아파트 재건축 역사와 진행의 과정에서 저보고 뭘 했느냐, 아무것도 안 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몇 가지 크게 이렇게 몇 가지 얘기했지만 이거는 정확한 열심히 저는 일을 했고 그 일한 근거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위를 위한 도시계획 위반을 어떻게 보면 다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장 저희 희망은 도시계획 상정된 거를 빨리 통과시켜 달라는 거, 빨리 통과시켜 주는 게 최고의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의를 바로 시행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는 날까지 정해진 선임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정돈 추진위원장은 은마아파트의 재건축을 위해 당선 이후 10년의 시간 동안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달려왔습니다. 남들이 재산권을 운운할 때 우리는 생존권을 진심으로 내세우며 여러분과 함께 달려왔습니다. 오로지 재건축 사업의 성공만을 목표로 일하였고 현재도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는 수차례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여러분과 소통하고 재건축의 빠른 시행을 위해 층수도 포기하면서까지 수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서울시에 의해 우리는 멈췄어야 했으며 좌절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서울시장과 함께 우리는 도약을 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은마 사업 활성화를 위해 후보자와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서울시에 상정된 도시정비계획안이 통과되기를 직접 뛰고 있으며 정비계획안이 4, 5월경 서울시에서 승인되면 추진위원회 예산총회 및 위원장 선임총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힘이 다 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은마아파트의 도약을 위해 언제나처럼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